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보다 앞선 개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베 이후에 일본에서 만들던 제품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지보다는 지금 훨씬 매출이 올랐고요. 현재는 중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에 6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으로부터도 품질과 원가 경쟁을 인정받아 글로벌 고객 모두를 저희 고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과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반도체 문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반도체 공급난 이거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주식도 좀 약간 반도체 지지부진하고요. 지난주 열린 반도체 대전은 좀 성황 얘기도 이루어졌다고요? 예, 한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23회째입니다. 23회를 걸치면서 올해가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로 개최했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전시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면에서 홍보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전시회는 대면에서 홍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37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런 이제 전시회 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왔다고요? 예.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 모바일의 솔루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출품이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 카메라에 CMOS 이미지 센서라고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2억 화소짜리가 출품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EUV라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서 세계 최초로 EUV 기술로 갖고 생산된 D램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기술인 이 GAA라는 이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도 출품을 해서 많은 참관객들이 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센트릭 유니버스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첨단 기술을 주도한다라는 주제로 AI 또는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을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한다라고 해서 신기술들이 출품을 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기술이 HBM이라는 기술인데요. HBM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에 출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고집적 메모리 반도체, 우리 USB, SSD를 쓰고 있는데요. 2TB짜리 SSD를 이번 전시회 때 출품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술과 제품들이 출품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김용군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대전에도 메모리 분야의 위상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메모리 반도체의 용처를 봤을 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 특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쓰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그 모든 기계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 범위도 넓어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나 이런 고성능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또 그런 기계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 범위도 넓고 우리가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고지에 먼저 점령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SK나 삼성 이런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 다른 또 눈에 띄는 기업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산업이 좀 취약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타 또는 뭐 CMP의 장비에 들어가는 슬러리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또 우리나라 장비 업체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PSK라는 기업은 강광재를 제거하는 장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도 꽤 많이 우리나라 그럼요. 뭐 우리가 다를 못해서 그렇지 뭐 일정 부분 특정한 분야로 들어가면 뭐 잘하는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기술이 확산이 되는데요. 뭐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램 리서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국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데요. 뭐 이 회사도 뭐 전시회에 출품을 해서 국내 우리 관객들한테 뭐 좋은 이 구경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도체 대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한번 반도체 대전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2021 반도체 대전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반도체 대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보유한 최첨단 신기술을 선보이는 현장으로 K 반도체의 위상을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도해 나갈 미래 반도체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축제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설비 분야 237개 업체가 600개가 넘는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공정 가운데 포토 공정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주 경쟁사는 일본인데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30년 넘게 반도체용 포토 케미컬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남보다 앞선 개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이후에 일본에서 만들던 제품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지금 그 당시보다, 아베 당시보다는 지금 훨씬 매출이 올랐고요. 한 20% 이상은 올랐을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기업 가온칩스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인 뭐 자동차용 전장용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이런 칩을 개발하고자 할 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디자인 솔루션 기술을 제공해서 웨이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저희 가온칩스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약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가온칩스 같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온칩스는 그 삼성 파운드리를 전 세계 파운드리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고 해외의 큰 팹리스 기업들을 삼성 파운드리를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코미콘은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정밀하게 세정하고 특수 코팅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1996년에 국내 최초로 세정과 코팅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 역사만 25년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1996년에 세정 기술과 코팅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사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세정과 코팅은 반도체 장비의 기능 향상과 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생기는 오염물들이 있는데 그런 오염물들이 반도체 장비 부품에 증착이 되거든요. 그런 증착된 오염물들을 저희가 부품에 손상 없이 표면을 개질하여 줌으로써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원가 절감을 시켜주고 또한 이게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반도체 장비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미콘은 미국, 대만, 싱가포르의 6개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며 글로벌 무대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클린룸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그 먼지 외에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특수한 공간에서 반도체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없어야지만 반도체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클린룸 환경을 저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의 클린룸 제어 시스템 덕분에 반도체가 청정 환경에서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핸디형 밀입자 가시화 장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티클들을 미세먼지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 파티클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린룸 환경에 반드시 양압이 유지돼야 되는 곳에 이 기류방향 표시가 설치되게 되고요. 이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클린룸 내에 양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눈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1 반도체 대전 현장에서 만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저마다의 핵심 기술력에 자부심을 갖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국내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한 세계 1위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2030년 2030 시스템 반도체 비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비메모리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미하지만 좀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반도체 대전 현장을 가봤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산업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가동 중지가 되거나 어떤 영향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기업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시대에 대한 대비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전부터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반도체 주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지금 실적으로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2021년 올해죠. 네. 이 작년 비교해서 매출 수출이 20% 이상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을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그 작년 대비해서 한 200억 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익도 그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 주가 떨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 그 모건 스탠리라는 정권 부정적인 전망인 거죠.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이런 보고서를 써서 그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아직 겨울은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전망을 하면 그 겨울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안 올 것 같고요. 단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불확실한 면은 있습니다. 불확실한 면은 있는데 어차피 그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의 시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수요는 없어지지 않고 수요는 이때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최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거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실적은 떨어지지 않는데 보고서 때문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실적은 작년보다 좋고요. 내년도 올해보다 나쁘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우리 그 주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넣고 편하게 기다리시면 오르지 않겠나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안 전무님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전망, 주가에 관한 전망을 내리는데 김연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비수기다, 뭐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안 좋다, 공급이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비수기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됐는데 그 보고서의 근간이 된 건 또 대만에 있는 트렌드폴스라는 그 업체에서 나온 보고서. 이제 거기에서 지난 8월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로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는 이제 모바일 기기 쪽에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PC 쪽에 수요가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안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가격이 그 하락할 것이라는 폭도 5%에서부터 20%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제시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20% 떨어지는 쪽을 잡아서 설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뭐 5%도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만도 없는 것이 지난 8, 9월, 이제 10월 초까지만 해도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 폭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도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다 나와 있었고요. 뭐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그 중국 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안 지역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시안 지역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기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전력난 때문에 동북 지역이랑 그런 쪽에서 가동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자제품 생산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코로나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뭐 크게 줄어들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늘어나는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는 거에 맞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김 위원님도 약간 낙관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와요.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실제 이제 디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두 종류인데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디램은 CPU 연산기인데요. 같이 협력을 해서 연산을 빠르게 하는 반도체고요. 낸드 플래시는 단순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디램 가격은 조금씩 빠지고 낸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디램은 CPU랑 같이 페어가 돼서 일을 합니다. CPU가 있어야 디램은 반드시 CPU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휴대폰 PC 생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니까 아마 디램도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준 게 아니고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수요는 줄지 않았거든요.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나 PC 생산이 줄어서 그런 거지. 예, 그건 아마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CPU는 인텔이나 AMD가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언제 풀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지켜보면 금방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디램 가격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건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에 의한 약간의 여파? 영향은 있죠. 갖고 있다. 예, 영향은 있지만 이 디램이 들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PC인데요. 예, PC인데 다른 뭐 자동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자동차에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적이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이런 걸로 생산 현장이 멈추고 막 이런 거니까 왜 이런 겁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원인을 살펴보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이나 독일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공장 가동 중지가 됩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변 분들은 새 차나 사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초반에는 올 3분기쯤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3분기가 지나면서 보니까 해소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이에요, 안 전문이에요. 그 반도체가 자동차에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독자적인 반도체 부품 회사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는 별도로 있고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동차의 전자기기들을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자동차 요새 다 전자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문을 여는 거, 시동 거는 거, 엔진을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가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안에 한 200개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자동차 200개 반도체. 최소 200개입니다. 근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200개 다 모아봐야 한 5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반도체가 원래 싸요. 예, 반도체가 싸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0개 정도 최소 들어가고요. 많은 데는 뭐 500개, 700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에는 더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10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10배 많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겠죠. 예. 차가 자율주행이 되려면 센싱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산을 빨리 해야 되고 제동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공급을 받아야 자동차 산업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반도체가.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급 부족이 온 거는 이게 주로 어느 업체가 그 만듭니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부품을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주로 어디가 이걸 만듭니까? 그 자동차의 이 종주국 유럽,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대만의 TSMC가 아니고? 아닙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기업은 유럽의 NXP,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또 일본도 자동차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레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문제는 뭐냐? 그동안 돈을 벌어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고성능의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본인들이 못 만드니까 TSMC의 하청으로 맡긴 겁니다. 근데 대만의 TSMC. 예, 대만의 TSMC에 만들어주세요. 본인들이 만들기에는 좀 고성능이거든. 첨단 고성능은 아닙니다. 중간쯤 되는 고성능인데 이것조차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근데 TSMC에 맡겼는데 TSMC는 자동차용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시스템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문한 대로 생산을 해줘요. 근데 평소에 이제 주문한 대로 생산을 해주다가 그동안 가전, 또 휴대폰, TV 만드는 회사들이 주문을 해서 꽉 차 있는데 자동차 회사, 자동차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문을 하면 내가 공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주문을 하면 제조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빼는데 3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 6개월이 걸려요. 다른 거 생산하던 걸 철수하고 예, 예. 새로 또 이게 그 공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다른 걸 빼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빼고 이걸 하려면 그래 좀 가격을 높이자 해서 높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제조의 단가들이 높아졌어요. 예, 이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 부족은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부족하다.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안 전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TSMC라는 기업이 그런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부터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규모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컸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게 아세안 지역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후공정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을 멈추고 거기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족분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베트남에서의 공급 차질,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의 반도체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안전문이 아무래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IT 생산 차질 이런 건 메모리에도 직격탄이 되겠어요? 예, 영향이 있죠. 이게 메모리도 D램 같은 경우에 혼자 쓰이진 않거든요. 예, 전자기기에 장착이 되는데요. 그 전자기기가 생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죠. 낸드 플래시는 좀 다릅니다. 단순 저장 장치니까 뭐 USB 많이 만들고 SSD 많이 만들면 개인이 쓰면 되거든요. 근데 D램은 반드시 전자기기 안에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에 영향은 줍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같은 반도체 공급난 언제쯤에 좀 해소가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자동차 6개월 이상 하나 공정받고 있는데 이랬다고 했는데. 제가 올 초에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할 때 언제까지 갈 거냐? 2, 3년은 간다. 2, 3년이요? 예, 몇 달이 아니라? 예,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이 꽉 차 있잖아요. 예, 제조하는 제품들이 꽉 차 있는데 이걸 빼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그건 뺀 건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 제조 공장 자체의 규모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제조 공장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생산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TSMC, 삼성전자, 또 인텔 이런 회사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사는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짓겠다고 투자 계획을 했으니까 밝힌 공사는 거죠. 내년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나야 생산 규모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뭐 2, 3년은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전자제품이 고성능화 되잖아요.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제조 공장 하나 만드는 건 오래 걸려요. 김 위원님 어떠십니까? 같은 전망이세요? 이 기간이 당분간 짧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같은 의견이고요. 이제 분무계 조정이 그 업체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하나 희망을 거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용인과 평택,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는 아마 3년까지는 안 걸리더라도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생산된 제품을 낼 수 있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을수록, 수요가 많으니까 예, 오히려. 많을수록 공급 반도체 부족이니까. 공급자니까 그 가격이 높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죠. 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급 국가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수요 국가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공장이 부족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입장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TSMC, 삼성에 지어달라 요청도 한 상태고 짓는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은 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예, 예.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 나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산업. 왜?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매칭을 하면 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그래서 않다.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한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곳, 네. 설계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생각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공장, 그게 파운드리인 거고, 예전에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많지 않았을 때는 파운드리는 그냥 팹리스의 생산만 되는,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뢰 입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아지고 파운드리의 생산 캐파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슈퍼 어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그런 파운드리를 다시 짓겠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조 공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파운드리고, 파운드리는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분야가 성장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원조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은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 맡겨왔는데 이제 네. 직접 유치전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안주민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일본도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에 짓는 걸 지금 유치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종주국이 미국, 유럽이고요. 일본은 종주국과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필요한데 제조가 안 돼요, 그 나라들은. 왜냐하면 제조 시설을 지어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조 시설을 지으려면 최첨단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최첨단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제조 시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예, 미국, 일본, 유럽 다 러브콜을 하고요. 미국은 TSM, 삼성이 짓기로 했잖아요. 유럽은 인텔이 가서 짓기로 했어요. 일본도 급해요. 급하니까 이제 TSMC가 가서 공장을 짓기로 했죠. 거죠. 최첨단은 아니지만 일본에 짓는 게 첨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반도체를 내재화, 국내에서 내재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안보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거의 물결처럼 유치전도 벌이고 그래서 과잉 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다가? 과잉 뭐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30년을 기준으로 시장을 지금의 이제 100% 이상 2배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시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 규모에 단순히 생각을 하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가격이 동일하다면. 근데 가격은 동일하지 않겠죠. 가격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잉으로 연결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설사 과잉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투자 안 하는 기업은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같이 투자해라. 예. 그렇게 잘 투자를 해야 과잉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 그런 거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럼 삼성에도 이 파운드리가 새로운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올해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당장 2023년 시장 그 예상치를 보면 6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그렇게 빨라진다는 거고 그 파운드리라는 게 삼성전자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계속 이제 위탁 생산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부터고요. 사업부를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뭐 업력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라는 TSMC를 따라잡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술력과 함께 규모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규모를 키움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이미 경쟁력을 강하게 이제 쌓아놓은 분야고 그리고 우리가 파운드리도 요즘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종합적인 반도체 기업 그리고 뭐 국가 차원에서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본인 그 기업의 사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는 게 이제 직접 생산하는 데고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이런 데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인텔 얘기를 인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플이 탈인텔을 선언하고 직접 하겠다. 이렇게 반도체 업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어요. 이제 탈인텔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텔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고 직접 설계한 제품을 쓰겠다라는 거로 바뀌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게 또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이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는 기업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분화가 되면서 팹리스가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가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애플 그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성능만 모은 디자인을 새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팹리스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팹리스조차 내재화해서 그 애플 안에서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파운드리 기업에 뭐 TSMC가 됐든 삼성전자에 맡기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탈인텔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기존에 만들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불필요한 성능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맞춤형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인텔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 AI 반도체라든지 여러 업체들에서 자기들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가 많이 있었고 상징적으로 이제 애플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어찌됐든 이제 새로 독자적인 칩을 만들겠다. 이러면 어쨌든 직접 생산은 못할 테고, 뭐 파운드리 하면 우리냐, 아니면 TSMC냐, 뭐 이 정도 같은데. 근데 애플이 이제 인텔 걸 사서 썼거든요, CPU를. 그 애플이 노트북을 만들잖아요. PC를 만드는데 인텔 걸 사서 썼는데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 인텔은 안 좋겠죠. 그렇죠. 예, 그 나머지 기업은 다 좋습니다. 인텔을 제외하고. 예, 인텔을 제외하고.
그래서 애플은 설계만 하지 제조 시설은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조 시설이 있는데 맡기겠죠. 맡기는 회사가 고성능이니까 TSMC 또는 삼성전자예요. 두 회사는 좋죠. 근데 일단 이제 TSMC를 사용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삼성은 직접 경쟁 관계 완성품에 있어서도 경쟁 관계 있으니까. 근데 뭐 반도체 입장에서 경쟁 관계는 아니고요. 예, 스마트폰이 이제 경쟁 겹치니까, 네. 예, 겹치니까 경쟁 관계인데요. 뭐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하겠죠. 뭐 그런 휴대폰 경쟁 관계라고 해서 삼성은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그렇지는 것 않을 같다. 겁니다. 예,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예. 그건 뭐 나머지 회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머지 회사들도 다 삼성한테 맡기거든요. 예, 예. 어떤 이제 삼성이 새로운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본격적으로 맡았는데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우리나라 뭐 기업 구조 자체가 총수의 결정력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기업의 특징들, 우리 산업의 특징이 그렇게 빨리 움직여서 빠른 결정으로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고 그 덕분에 반도체 산업이 살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그 삼성이나 이게 반도체 업체 자료 정보를 제공해라 그래갖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사실은 아까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정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해요. 근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뭘 얼마나 만든지 알아야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국 내에서 일어나면 필요가 없죠. 자국 내에서 일어나면 필요 없는데 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영업 비밀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디에서 얼마를 요청했고 뭐 이런 것도 고객 정보 또 영업 정보 이런 것들은 사실 고객 정보는 고객하고의 계약 관계 때문에 오픈 못하죠.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관련돼 있는 정보는 못 준다라고 오래전에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기업 내부의 영업 정보, 뭐 재고나 생산이나 이런 건 영업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기업들은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한테 가서 미국 정부만 보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노출이 되면 시장이 굉장히 교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 또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답은 없어요. 조심스러워서 다들 말을 할 수가 사실 없었죠. 네. 없었는데 또 외신 보도에 TSMC가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대만발 외신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뭘 제출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 입장도 좀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 기업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상태라서 당장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우리 기업들이 좀 이게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고를 해달라든지 그런 이제 우회적인 접근법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반도체 위기설이 나오고 막 이러지만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게 머크 엘렉트로닉스 독일 기업이죠. 뭐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 전혀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K 반도체 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세계 장비업체들이나 소재업체들이 보기에도 가장 큰 소비자가 있는 곳, 그곳에 이제 당연히 근처에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내 기업과 똑같이 그 벨트 안에서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에 둥지를 틀 만한 메리트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가능은 한 겁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뭐 짧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견제 있죠. 미국의 견제가 있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인력 풀이 좋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중국계가. 예. 중국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중국이 진짜 많죠. 예. 그 실리콘밸리 인력 중에 중국계가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기술 수준이잖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 가서 일하면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인력을 확보하는 쪽이 이깁니다. 예. 뭐 우리도 그게 이제 아마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뭐 우리도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야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유학도 그렇게 많이 안 가죠. 절대수로 보면. 예.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반도체 위기설 또는 뭐 이슈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계속 안 왔다, 안 올 거다 얘기했는데 마지막 전망 한번 해주시죠.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겨울은 안 올 것이다. 지금은 좀 가을에 찬바람은 아니다. 예, 가을이고 좀 선선한 정도다. 예, 좀 선선한 시기고 가을이니까 겨울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겨울은 안 오고 봄이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주셨고요. 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 위기설을 전 세계 반도체로 볼 것인가, 국내로 볼 것인가 했을 때, 국내로 좁혀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봄이 온다? 예, 이제 올해 우리 반도체 수출 전망을 볼 때 이제 2달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2017년도에 초호황기 때 1천억 불을 1,200불을 찍었었고요. 올해가 두 번째로 1,0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자체가 초호황기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겨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위기는 아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좀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이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 위기 정도는 아니다. 라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